개항과 서양에 대한 문호 개방. 1. 개항의 배경. 그러면 이제까지는 개항을 안 했지, 흥선대원군이. 자, 근데 개항을 하게 된다, 조선도. 그러면 배경은 어떠냐? 국내에서는 흥선대원군이 하야해. 그러니까 이제 개항을 하게 된 게 1873년.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조선을 통치한다고, 10년 동안. 아들이 이제 어리니까, 아들이 고종이 12살이니까, 12살에 집권하니까. 근데 이제 1873년이 되면 이제 고종도 나이가 22살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종의 친정, 그러니까 직접 정치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아버지 이제 내가 정치할래요 해가지고 흥선대원군 물러가고 고종이 이제 정치를 한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좀 흥선대원군하고 생각이 달라. 아무튼 이제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고 통상 개화론이 대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국외로는 일본의 문호 개방 요구가 이제 생겨나.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안론이 대두된다. 정안론이 뭐냐면은, 정안론. 1870년대 일본에서 등장한 한국과 조선에 대한 침략론이야. 그러니까 당시 조선 정부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일본과의 국교 회복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일본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안론이 정치적 문제가 되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본은 계속 어떤 그 조선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런 이제 여론이 일본에서는 꽤 이제 대두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 요거 정확한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라고 하는 1876년. 이 연도 같은 거 좀 암기를 해. 워낙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도를 암기를 해야 좀 정리가 될 거야, 이게. 그래서 강화도 조약 1876년. 요때 이제 계기. 자, 무슨 계기로 그 강화도 조약을 하게 됐냐? 1년 전에 운요 사건이라고 있어. 운요. 그 운요는 이제 일본 배인데, 일본이 강화도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이게 충돌이 있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빌미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지. 자, 중요한 게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다. 뭐냐? 조선이 자주국임을 천명해. 제1조에.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청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자주국이다 이거야. 자, 이건 사실 이제 조선을 위한 게 아니라, 자주국이 아니면은 일본이 조선을 마음대로 못 하겠지. 만약 청나라 부속 국가면은. 근데 이제 자주국임을 천명하면서 슬슬 이제 그 지배 야욕을 드러내는 거지. 그다음에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 자, 요거 좀 봐둬야 돼. 해안 측량권 허용. 이건 좀 특이하지? 해안 측량권을 허용한다.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 때 호되게 당했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선의 해안 길을 잘 몰랐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한테 엄청 깨졌지. 이 해안 측량권을 허용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조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백기를 열어주는 거거든, 마음대로. 자, 이거 좀, 그러니까 그 일본 애들도 이거를 요구한 거는 좀 굉장히 속이 보인다. 그 왜 필요해, 이게 얘들한테? 일본한테 이게 왜 필요하냐? 해안을 측량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야,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봐둬야 돼. 벌써 요거만 딱 봐도 우리가 얘네들이 목적이 뭐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지. 그다음에 영사재판권, 취해복권이다. 그러니까 취해복권 보자. 자, 영사재판. 이건 또 취해복권이라고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영사가 주재국은 이제 그 조선을 얘기하겠지. 그 영사가 이제 조선에서 자국민 재판을 본국의 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은 받지 않는 특권을 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사고 쳤어. 그러면은 그 영사가 일본법으로 재판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아니, 한국에서 사고 쳤으면 한국법으로 처벌해야지. 취해복권, 이거 좀 중요하다. 지금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지. 아무튼 요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해양 측량권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성격.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외국과 맺은 거. 그러니까 서양하고 맺은 최초의 조약은 이제 미국하고 한 거고, 여기서 조심해야 돼. 외국과 맺은 거.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조선이 자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이다. 이거는 서술형으로 대비를 좀 해야 돼. 강화도 조약의 성격이 뭐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다. 요거는 서술형 단답형으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부속 조약. 자, 원래 이제 더 중요한 건 위에 게 더 중요해. 위에 게 중요한데 부속 조약.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다. 여기는 이제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유통 허용, 일본인 거류지 설정. 그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으로는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가능. 이거 좀 특이하지? 이런 게 또 좀 특이하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부속 조약의 내용을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좀 암기를 해야 돼. 좀 암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3. 서양과 열강강의 조약 체결.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했고, 그다음 이제 서서히 이제 서양하고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가로 1번 조미 수호 통상조약 1882년. 야, 1882년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나네. 1882년. 자, 이때 이제 배경 조선 책략 육포. 이거는 좀 봐둘 필요가 있다. 조선 책략. 굉장히 그 조선 사회를 아주 뒤흔든 책이야. 이게 뭐냐?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여와. 그러니까 김홍집이 그 수신사는 이제 일본에 보낸 그런 이제 사절단인데 근대 문명을 배우라고. 근데 김홍집이 가가지고 조선 책략은 책이야, 책인데 이걸 이제 들여오는데 이 책이 엄청난 이제 그 반응을 일으키지. 자, 조선 책략 무슨 내용이냐? 책의 내용이야. 여기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은 중국의 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할진데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중략.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어떠한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말 따릅니다. 누가? 조선이. 황준헌이 쓴 조선 책략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이거 이제 해석한 게 이제 옆에 있는데, 조선 책략은 일본에 있던 청의 외교관 황준헌이 썼다.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청, 일본,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제2차 수신사로 발견된 김홍집이 돌아오면서 가지고 와 유포되었다. 이 영향으로 미국과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 주된 내용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편을 먹어야 된다지. 누가? 조선이랑 청이랑 일본이랑 미국이 편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러시아를 막자 이거야. 누가 썼다고? 청의 외교관 황준헌이. 일본에 가 있는 외교관.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해. 그러면 사실 참 굉장히, 그러니까 조선이 이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결정적인 이유가 청의 외교관이 쓴 책 하나 때문에. 그만큼 조선은 그 당시 참 우물한 개구리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 일본에 있던 청의 외교관이 쓴 책을 보고 국가의 엄청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형세 파악을 굉장히 좀 못했던 시절이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책이 엄청난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이.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청의 알선, 청나라가 이제 뭐 그치? 청은 이제 서로 조선하고 미국하고 청나라랑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으니까 러시아계는 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청이 알선을 하는 거지. 알선한다. 그래서 이제 내용 영사재판권 요거는 일본에도 있었지. 일본하고 강화도 지역에 있었던 최애국대 요거 없었지. 거준조 요거 없었지. 관세부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본과 맺은 그 강화도 조약이 없는 건 좀 봐야 돼. 최혜국 대우하고 거중 조정이 있지.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은 최고로 좋은 이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야. 어디 미국에. 그 무슨 말이냐? 만일에 이 이후에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에 미국보다 더 좋은 조약을 맺으면은 미국한테도 자동적으로 그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 그게 최혜국 대우야. 그러니까 미국은 참 비상했지. 이 당시 이런 그 조약에 관련된 거는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었어. 그 다음에 거중조정. 거중조정은 뭐냐? 거중조정.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제3국가 분쟁이 있을 경우 다른 한 나라가 두 나라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이걸 미국이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하고 다른 나라랑 분쟁이 생기면 누가 나서겠다? 미국이 나서겠다. 미국이 조정하겠다 이거야. 그게 거중 조정이야. 미국이. 자,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두 개를 좀 주의 있게 봐야 돼. 최혜국 대우, 거중. 요건 이제 강화도 조약이 없었던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성격.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자 불편. 이거 조심해. 서양이야. 그러니까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 그래버리면은 그건 이제 강화도 조약이고 서양 그러면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야. 1882년. 자, 그다음에 기타 서양 열강과의 수교. 자, 영국, 독일인데 독일이야. 자, 특이한 게 러시아하고도 하지. 원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 2년 후에 러시아하고도 체결해. 참 아이러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1886년. 영사재판권과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이야. 전부 다. 개념 빈칸 채우기. 일본은 가로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뭐를 일으켰다. 강화도에서 일본 애들은 강화도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운용호 사건을 일으키지. 운용호 사건. 이제 그 운용호 사건. 이게 1875년. 1875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자, 가로 2번은 서양과 맺은 서양이지 서양. 그래서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 등의 불평등 조약. 여기는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서양이라는 거, 서양.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서양이라는 말하고 최혜국 대우라는 게 중요해. 최혜국 대우. 그 다음에 가로 3번. 조선이 외국 이것도 오타인데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이건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근데 강화도 조약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쓸 줄 알아야 돼.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이다. 요거를 쓰라고 시험에 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로 4번.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한 근대적 조약이다. 맞지? 맞다. 어디로부터 자주국? 청으로부터의 자주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좀 나쁜 의도가 있는 거고 부속 조약으로 맺은 조일 수호 조기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이 있는데 각각 일본 화폐 사용과 일본엔 거류지 설정 및 양국의 수출입 규정을 담고 있다. 맞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사실 이제 부속 조약까지는 조금 시험에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강화도 조약이 중요하지. 부속 조약보다는 강화도 조약을 먼저 좀 유심히 봐야 돼. 자, 개화 정책의 추진. 그럼 이제 고종은 어떠한 개화 정책을 추진했냐? 그러면 1. 정부의 개화 정책, 정치.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다. 1880년. 그러니까 이제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은 뭐냐? 청의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한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야. 개화 정책. 그래서 외교, 군사, 산업, 통상 거의 전 부분이지. 거의 전 부분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통리기무아문.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근대 국가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설치한 개화 그 기구지. 통리기무하문. 이름이 통리기무하문. 그 아래 실무 담당하는 12사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도 개편하지. 그래서 5군영을 2영, 그러니까 무의영 장어영으로 개편을 해. 그 다음에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중요하지. 신식구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고 일본인 장교를 초빙해서 군사훈련시킨다. 자, 요건 좀 중요하다. 이 역사라는 게 굉장히 작은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 이 별기군이 조선의 역사에서 또 막 이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굉장한 일들을 많이 일으켜. 그러니까 별기군 요거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별기군 신식군대라는 거. 그다음에 근대 시설을 설치해. 기기창 근대식 무기 제조했다. 무기 창, 그치? 기기창 창, 그러니까 무기를 제조했고 박문국 이거는 이제 그 신문, 그치? 근대식 인쇄 업무 담당해서 한성 순보도 발행. 이거 신문이야. 신문. 그러니까 박문국 신문을 얘기해. 신문. 그다음에 전환국 화폐도 근대적 화폐를 발행했던 곳이야. 네, 우정총국 우체국이지. 우체국. 그래서 근대식 우편 업무를 담당했다. 요런 이제 근대 시설도 설치를 했다 이거지. 설치했다. 자, 그 박문국 신문 얘기하는 건데 1883년 신문 발행과 출판 업무를 위해 만든 관청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아주 귀한 사진이지. 별기군 신식군대. 야, 이게 우리 이거 신식군인들 얼굴이야. 야, 신식군인들이다. 이 당시는 거의 로보캅 수준의 군인들이지. 신식군인. 1880년대 개화 정책에 의해 설치된 신식군대를 말한다. 별기군이. 그래서 1881년 5군영으로부터 80명을 선발해서 별기군을 창설했다. 일본인 장교를 초빙하여 군사훈련을 시행하였으며 급료 지급 등 모든 대우가 구식군대보다 월등히 좋았다. 자, 그러면은 구식군인들, 구식군인? 아무튼 구식군인들은 조금 기분이 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기분이 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별기군이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 그 다음에 외교 사절과 시찰단을 파견을 해.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그 잘 나가는 국가들한테 이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배워오는 거지. 자, 그래서 수신사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 공식적으로 외교 사절을 파견을 한다. 그래서 1차는 김기수 1876년. 요거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시기네. 2차는 김홍집을 파견해. 우리 이제 이 김홍집이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돼. 계속 나와. 김홍집. 2차 때 이제 김홍집이 파견된다. 일본으로. 그다음에 조사 시찰단. 일본의 근대 문물을 실찰하고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조사 시찰단을 보내는데 박정량, 어윤중, 홍영식 등은 비밀리에 왜 비밀리에 갔을까? 귀국 후 보고서 제출. 왜 비밀리에 가냐면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일본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보냈다. 아무튼 이제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 제출했고. 영선사 청해 근대식 무기 제조법과 군사훈련법 습득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김윤식이 유학생과 기술자를 인솔해서 1881년에 해서 귀국 후 기기창 우리 봤지? 무기 제조하는 곳이야. 설치 주도했고. 보밍사 이 보밍이라는 미국 그 항공 회사가 있는데 미국 공사 파견에 대한 답례로 파견했다. 그래서 민영익, 홍영식, 육일준도 파견했지. 육일준.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수신사 2차 김홍집이 좀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영선사 보자. 영선사 1882년 1년 청나라에 파견된 시찰단이다.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미국과의 수교 문제를 논의한 뒤 귀국하였다.
김윤식이 유학생과 기술자를 인솔하 했으며 귀국 후 기기창 설치를 주도했다. 자, 이렇게 된.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니까 미국 이것도 있지. 미국과의 수교 문제를 논의를 하지. 결국 요 1년 뒤 1882년에 미국과 수교하게 된다. 영선사도 이제 큰일을 했지. 개념 빈칸 채우기 보자. 가로 1번. 조선은 1880년에 개화정책 총괄기구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이 개화정책을 총괄했다는 걸 잘 봐. 총괄. 다음에 가로 2번. 조선 정부는 신식군대 별기군. 이건 좀 중요하다. 별기군 쓸 줄 알아야 돼. 별기군을 창설하고 일본인 장교를 초빙하여 군사훈련을 시행했지. 다음에 조선은 강화도 조약 이후 2차례에 걸친 외교 사절로 수신사. 그래서 1차 김기수, 2차 김홍지. 일본으로 파견했다. 함정 띄워놓기 4번. 청해 다녀온 영선사를 바탕으로 근대식 무기를 제조하는 전환국 설치. 아니지. 근대식 무기 제조한 기기창. 그 전환국은 전환국 이거 환자잖아. 환. 이건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애들이지. 애들은 전환국. 그 다음에 5. 일본의 근대 문물 시찰을 위한 조사 시찰단은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이 국내의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파견됐다. 맞지? 반대가 심했어. 그래서 조사 시찰단은 비밀리에 몰래 갔다 왔다. 보밍사는 미국 공사 파견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사절단이다. 맞지? 그 미국으로 이제 간 거고. 야,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반발도 굉장히 심했겠지. 위정척사 운동의 정의, 위정척 바른 것을 세우고 이제 사사로운 것을 배척한다. 그 뜻인데 1860년대는 배경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가 있었지.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냐? 통상 반대 운동을 해. 척화주전론. 그러니까 이제 위정척사 운동은 이제 그 본질적으로 통상 반대야. 위정척사 운동은 그럼 척화주전론이란 뭐냐? 척화주전론이란 서양 열강과의 화의를 배척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자는 주장이지. 그래서 1866년 병인 양육 때 이항로, 기정진 등이 서양의 무력 침략에 대항하여 주장했고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지지하였지. 척화주전론은 이제 그런 내용이지.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과 싸우자. 자, 싸우자라는 내용인데, 자, 주요 인물은 이항로, 기정진.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할만했을 거야. 왜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흥선대원군이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 1870년대가 이제 문제지. 드디어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잖아. 1876년. 그러면은 이제 위정척사 운동은 열받지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1870년대는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강화도 조약. 그래서 활동, 개항 반대하겠지. 개항에 반대한다고. 자, 이거는 외양일체론. 그러니까 일본하고 서양은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개항에 반대해. 그러니까 서양은 아니지만, 일본이 서양은 아니지만 서양하고 일본은 똑같다. 그런 논리로 반대한다고. 주요 인물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는데 역할을 좀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하고 굉장히 좀 안 좋지 사이가. 1880년대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 자, 조선 책략 유포되지? 조선 책략? 그때 얘기한 거.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책이 유포가 되면서 개화정책을 추진을 해. 개화정책. 그러니까 어떡하냐? 활동, 개화정책에 반대하지.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해.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영남 만인소 사건이야. 그러니까 영남 만인소 사건은 뭐냐면은 영남 지방에서 1880년 김몽집 또 나왔지. 김몽집에 의해 유입된 조선 책략 유포 등에 따라 영남의 많은 유학생들이 왕에게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연명을 올려.
그거 다 이름을 올리지. 반대한다, 영남에서. 반대하지.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이제 이만손, 홍제야. 만인손 사건에서 이제 이만손이가 이제 반대를 많이 하지. 이런 게 이제 위정척사 운동도 있었다. 자, 이런 개화 정책에 반발하는 또 사건이 하나 터지지. 이모군란. 1882년.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 흥선대원이 아니라 고종이 참 말 잘못했네. 고종은 1863년부터 73년까지 집권했고, 드디어 이제 고종이 집권은 64년부터 했지만, 집권이라 왕에 오른 거는 1863년이지만 1873년부터 고종이 이제 그 친정을 한단 말이야. 직접 정치를 한다고. 자, 드디어 고종이 위기가 한번 와. 고종이 그동안은 이제 잘 지내다가 첫 번째 위기가 1882년 이모군란 때,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의 난이야. 군대의 난. 1882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자,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잡아야 돼. 자, 배경이 뭐냐? 구식군에 대한 차별. 그치? 아니, 신식군대를 만들었는데 구식군인들이랑 차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 침탈로 민중 생활이 악화가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정계. 구식군인이 봉기하지. 도시 빈민이 합세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습격해. 명성왕후가 피신한다. 엄청난 사건이지, 그치? 우리가 지금 국사 뭐 프린트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사실 큰일이지, 이거. 이거 청와대 습격한 거잖아.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래가지고 영부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사건이지. 그 다음에, 야, 이거 참 특이한, 우리 요걸 좀 역사적으로 요걸 좀 봐야 돼.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해. 흥선대원군은 73년에 하야하거든. 그 다음에 9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재집권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게 아니야. 흥선대원군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있었다. 근데 이 난을 일으킨 이제 구식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무서웠겠지. 지들도 뭐 이렇게 일이 커질 줄 알았겠어. 무서웠지. 무서우니까 이제 흥선대원 찾아간 거지. 흥선대원 찾아가지고 이제 뭐 도와달라 뭐 이렇게 했겠지. 이건 내 이제 추측인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흥선대원 어떡하냐? 별기군을 폐지해버렸지. 오군영을 부활해버리고, 그래서 개화 정책을 중단시켜. 그러니까 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대립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개화 정책을 중단한다. 자, 그게 어떻게 되냐? 청이 개입을 해. 청이. 자, 다른 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오는 거지. 들어온다. 요청을 했겠지. 군란을 진압을 해.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청에 붙잡아간다. 자, 흥선대원군은 자, 순식간에 지금 바보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 청에 압승을 하게 된다.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당연히 친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청이 살려줬잖아. 청나라가 살려줬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청과 일본의 힘겨루기가 이제 생기는 거지. 이모군란 때부터. 우리 이모군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의 결과 이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 친청 정부가 수립이 되면 당연히 일본과 대립이 될 것이다. 일본과. 봐봐, 이거 일본 공사관을 공격을 하는데. 자, 결과 및 영향. 당연하게도 청이 내정 간섭을 해. 청이 살려준 정권이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청에서 고문을 파견하지. 마건상이랑 밀렌도르프. 이건 이제 독일 사람이야, 밀렌도르프는.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이제 체결되는데, 청상인의 개항장박 내륙 통사 허용한다. 이것도 좀 역사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 상민, 수륙. 근데 이모군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난을 진압해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자, 만일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겨서 처벌해야 한다. 참 이상하지, 그치?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은 한국 법정에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조선 상인이 중국 항구에서 재산 관련 범죄 저지르면은 피고와 원고의 국적 불문하고 모두 중국 지방관이 처결해. 불평등하지, 그치? 중국 상인이 조선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기고, 조선 사람이 중국에서 범죄 저지르면은 중국 지방관이 처결해. 아, 불평등하다. 그 다음에 중국 상인이 북경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 상인 외에는 한국에서만 팔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야. 중국 상인을 제외하고는 내지, 그러니까 이제 육지로 운반해가지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중국 상인을 제외하고. 그럼 중국 상인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항구에서도 팔고 내륙에서도 팔 수 있고, 중국 상인을 제외하고는 못해. 중국 애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는 장정이지. 그렇지. 그게 조청 상민 수력 무역 장정. 이게 이모군란에서 청이 그 군란을 제압한 대가로 얻은 거야. 자,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 조선과 청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장정에 따라 청은 조선에서 영사 재판권 인정받았으며 이후 청상인은 개항장 밖에서 내륙 통상이 시작되었다. 이건 독점이라고, 독점이지. 그러니까 청나라도 굉장히 이득을 챙겨갔다. 그다음에 자, 제물포 조약이다. 일본군 조선 주둔을 허용하지.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봐봐. 지금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거든. 일본 공사관이. 그래서 일본군의 조선 주둔을 허용해. 배상금도 지급하고. 자, 문제가 생기지.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겨? 조선에는 청군도 주둔하고 일본군도 주둔을 해. 조선이란 땅에. 뭔가 지금 이상해지지 않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상해지지. 그러니까 조선이란 땅에는 조선군도 있고 청군도 있고 일본군도 있고. 이게 제물포 조약이야. 제물포 조약. 자, 제물포 조약. 이모군란 이후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일본 공사관과 경비군을 주둔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제물포 조약.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된 조약, 제물포 조약. 그래서 우리는 임제로 암기를 한다. 임제. 이모군란으로 일본과 체결한 거야. 임제. 중요한 건 뭐다? 일본군 주둔. 중요한 거 일본군 주둔. 청군도 주둔하고 일본군도 주둔해. 벌써 사건의 조짐이 보이지? 개념 빈칸 채우기 보자. 가로는 개항 반대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지. 근데 일본과 서양에 갔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항을 반대해. 그러니까 서양에 반대한다고 그러면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일본과 서양에 갔다고 해버려 이제는. 그 뭐냐? 이게 외양일체론. 그러니까 서양하고 일본은 똑같다 이거야. 이게 외양일체론이야. 자,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최익현. 최익현이다. 최익현은 흥선대원군 하야에 꽤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개화 정책에 반대하여 영남 지도왕의 유생들이 연명하여 상소를 올린 사건. 영남 만인소 사건. 영남 만인소 사건이다. 자, 가로는 청의 개입으로 진압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모군란. 청의 이모군란은 1882년이야. 연도 좀 외워야 돼. 이모군란 이로 인해 뭐가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조선부터 써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근데 요거 쓰라고까지는 시험이 안 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육지에서의 그 무역도 허가한다. 청나라 상인들한테는. 그다음에 4번 조선 정부의 초기 개화 정책 추진에 보수적인 유생들은 당연하게도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겠지. 이모군란 결과 청은 고문으로 마건상, 밀렌도르프 등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과 텐진조약 아니야. 이모군란의 결과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조약을 체결해. 재물포조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 일본군 주둔.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할 수 있어. 이모군란의 결과 청군도 조선에 주둔하고 일본군도 조선에 주둔을 해. 자, 아주 큰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개화파의 분화와 갑신정변. 자, 개화파가 이제 조선의 그 근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이제 분화가 돼. 그러니까 개화파 내에서도 파가 나뉘는 거지. 1. 개화파의 분화. 개화파의 형성. 자, 통상 개화론이 등장하지. 뭐 흥선대원군 때부터 있었을 거야.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등 개화 필요성을 이제 주장을 하지. 근데 이제 박규수의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영호, 김홍집 등 젊은 양반 자제들이 이제 개화파를 형성한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중요한 건 이제 분화가 돼. 이모군란을 전후한 시기. 이모군란은 1882년인데 요 전후한 시기에서 개화의 방법과 속도, 외교 정책 등에서 노선을 달리하는 두 파가 생겨. 그러니까 온건개화파. 온건개화파는 이제 고종이 여기 좀 가깝지. 이 당시 이제 집권하던 고종이 좀 가까운 요쪽에 좀 가까운데 여기다가 이제 김윤식, 김홍집, 유명한 사람이지. 김홍집, 어윤중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청의 양무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동도 서기론. 그러니까 청나라도 근대화 운동을 이제 여러 개 하는데 그 중에 양무 운동이 있어. 그걸 주장한 게 동도 서기론이야. 그 동도 서기론이 뭐냐? 동도 서기론. 그러니까 동양의 도, 그다음에 서양의 기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문화, 전통과 제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근대 기술은 받아들이자는 주장이야. 동도 서기. 동양과 서양을 같이 잘 어우르자. 동양과 서양의 것을 같이 잘 어우르자라는 주장인데, 그래서 온건개화파는 청의 양무 운동을 모델로 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게 이제 좀 고종의 요기에 가깝다. 고종이 여기 좀 가깝고, 근데 여기에 좀 반대하는 개화파가 있어. 둘 다 개화파인데 급진 개화파가 있어. 자, 유명한 이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대로 하자 이거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굉장히 급진적인 개화 운동이지. 근대화 운동. 이거는 굉장히 급진적이야. 이거는 아예 전부 다 확 갈아엎자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파가 또 대립을 해. 그럼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분화됐을 때 온건파가 있고 급진파가 있으면은 사고는 어디서 치냐? 급진개화파 치지. 모든 역사 다 그렇지. 급하게 뭐 하려다 보면은 사고를 칠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드디어 급진개화파가 사고를 한번 친다. 이건 뭐 거의 역사적으로 뭐 예고가 된 일이지. 자, 2번 갑신정비는 1884년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이후 고종이 1873년에 정권을 이제 돌려받아서 직접 정치를 하는데 첫 번째 위기가 1882년에 있었고 이모군란. 이게 두 번째 위기지. 갑신정변 1884년. 연도를 암기해. 갑신정변. 자, 이거 이제 엄청난 사건이지. 자, 배경.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이제 심하지. 그치. 이모군란을 진압한 게 청나라니까.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이제 막 하는데, 자, 그러니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급진 개화파 입지가 약간 근데 이런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신봉하는 자들인데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해버려. 그럼 얘네들이 하고자 했던 걸 이제 못하게 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되냐? 입지가 약화되지. 그러니까 급진 개혁파 애들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그다음에 국제 정세 변화.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해.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야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급진 개혁파 애들은 일본을 믿고 이제 사고를 치는 거지. 자 정계. 급진 개혁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비를 켜. 그 우정국, 그러니까 우편 사무를 담당하던 그 관청 있었잖아. 그거 축하연 때.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그 경사인데 경사, 그렇지? 축하를 해야 될 좋은 날인데 이때 정변을 일으킨다. 정변. 그래서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14개조 개혁정강이 발표된다. 그래서 이제 민씨하고 고종을 이제 감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 내각을 이제 다시 임명하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고종이 쫓겨나는 거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지, 그치? 이런 축하연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그 젊은 애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은 열 이빠이 받았을 것이다. 급진개혁파들이 정변 일으켜서 그래놓고 이제 정강을 발표하는 첫 번째 뭐냐?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 허례를 폐지한다. 자, 의미가 있지. 이거 좀 희한하지.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한 사람이거든. 그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지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은 그렇지. 이런 것도 있었다. 흥선대원군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쇄국 정책을 찬성했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했던 거지. 그다음에 청해대에 하던 조공을 폐지한다. 그렇지? 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 명한다. 뭐 좋은 말이네. 지조법을 개혁하여 지조법 좀 이따 볼 거고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그다음에 해상 공국을 혁파한다. 이 혁파는 뭐냐면 낡은 것을 이제 없앤다 이거야. 근데 모든 재정은 호주에서 통일한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좀 낯선 그런 단어들이 좀 나오지. 낯선 단어들. 뭐 지조법, 뭐 혁파, 호조. 자, 일단 좀 천천히 보자. 천천히 보면은 자, 지조법 보자. 지조법이란 도대체 뭐냐?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생산량 기준이 아니라 토지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다. 갑신정변 이후 새 정부가 발표한 14개조 정강의 내용으로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을 개결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어떤 그 기준을 바꾸는 거지, 지조법. 그다음에 해상공국은 뭐냐면은 1883년 조직된 보부상 중심의 상인 조합이어서 해상공국은 전국의 보부상을 총괄 지배하는 정부기관으로 외국 상인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막고 불량 행상의 폐단을 없애어 보부상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는데 이 해상공국은 뭐냐면은 그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단체야. 지지를 했던 조합이지. 그러니까 이런 급진 개혁파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걸 해상공국을 없앤다. 그래서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인민평등권 마련,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지조법 시행 받고 호조는 뭐냐면은 그냥 관청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재정을 이제 담당했는데 이거를 호조라는 곳에서 이제 다 한다 이거지. 그다음에 해상공국은 이제 문제 받고 그 어떻다? 그러나 청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한다. 3일 천하. 그래서 뭐 김옥균 이런 사람들 다 도망가고 뭐 그다음에 잡힌 사람들은 다 처형당해. 죽는다. 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갑신정변이다. 1884년. 그러니까 1884년이라는 갑신정변은 이거는 이제 개화파 내에서의 그 권력 다툼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 간의 권력 다툼이라고 보면 되겠지.
개념 빈칸 채우기 보자. 가로 1번. 뭐를 전후한 시기에 개화의 방법, 속도 및 외교 정책 차이에 따라 개화파가 분한 이모군란. 이모군란. 요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자, 뭐는 동도 서기론을 기반으로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한 거는 온건 개화파. 온건 개화파다. 가로 3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한 거는 급진 개화파. 급진 개화파. 결국 급진 개화파 애들이 사고 한번 친다. 자, 급진 개화파는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목적으로 뭘 일으켰냐? 갑신정변. 갑신년의 정치 변을 일으켰다. 1884년 연도 암기. 자, 김윤식, 김홍집, 어윤준 등은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아니야. 아니다. 자,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온건개화파지.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애들. 그러니까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신정변 일으킨 거고. 갑신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개화당 정부는 청과의 4대 관계 청산, 인민평등권 확립,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지조법 시행 등을 담은 개혁 정강을 발표하지.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 뭐 특별하냐? 청과 4대 관계 청산, 뭐 인민평등권,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지조법 시행만 조금 좀 거시기하고, 이것도 뭐 일본 거 따라한 거고, 눈에 띄는 뭐 그런 내용은 안 보인다. 갑신정변 이후 정세.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났지만 갑신정변이 일으킨 파장은 어마어마해. 엄청나니까. 이게 이제 갑신정변이 사실 이모군란에서 연결된 거지.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그러면 갑신정변의 결과와 영향은 어떠냐?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 이게 이제 갑신정변도 청이 진압을 하거든. 청이.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모군란도 진압을 하고 갑신정변도 진압하고. 그럼 청의 내정 간섭은 엄청나게 심화되겠지. 심화되면서 민씨 세력의 재집권, 개화 세력은 약화된다. 그렇지? 개화 세력 약화되겠지. 개화 세력이 이런 사고를 치니까. 그다음에 한성조약이 체결돼. 그러니까 한성조약은 뭐냐면은 한성조약. 갑신정변 이후 1885년에 조선이 일본과 맺은 조약이다. 일본 공사관 습격과 일본인 살해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불에 탄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배상금 지급.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조약이 2개가 체결되거든.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 그래서 어떻게 함께했냐? 갑한텐. 갑신정변에 그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은 조선이 맺은 조약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한성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하고 일본이 이제 그 배상금 때문에 맺은 건데,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야. 청하고 일본. 자, 이제 뭐냐냐? 청일 양국 군대 동시 철수. 이게 지금 위험하다 이거지.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같이 써보니까 야, 좀 위험했지. 위험했어. 갑신정변 때 위험했지. 그래서 어떡하냐? 동시 철수하기로 해. 얘들이.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도 있고 그 일본 경비병도 있고 그러니까 야, 불안하다 해서 동시 철수를 한다. 텐진조약 때. 근데 향후 조선 파병 시 상호 통보해. 상호 통보한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올 때 일본한테 통보하고, 일본 군대 들어올 때 청나라 군대에 통보만 하면 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같이 통보하면 돼. 그러니까 갑한텐이다. 자,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보자. 의의.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지. 근데 한계는 뭐냐? 일본에 군사적으로 의존했고 일반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일본 애들 이제 뒤통수 쳤지. 도와주기로 해놓고 도와주질 않지. 일반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이 당시
그 일본 경비병이 그때 이제 저 민씨라고 이제 그 황후하고 이제 고종을 그 감금하거든. 감금. 그래서 이제 일본 경비병들이 그거를 이제 그 도와주기로 했는데 안 도와줘. 그러면서 청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진압이 되는데, 이 당시 만일에 일본군이 갑신정변을 도와줬다면은 일본군하고 청나라 군대는 충돌이 있었을 거야. 충돌이. 근데 일본군이 이제 뒤통수 친다. 조선에 뒤통수를 치면서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는 충돌이 없어지.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 입장에서 위험했으니까 동시 철수를 하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 갑신정변은 그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일본에 의존했고 일반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의 정세는 어떤지 한번 보죠. 갑신정변 이전하고 이후는 또 달라져. 그러니까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이제 거치면서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지. 그러니까 달라지지. 자, 거문도 사건 중요하다. 1885년부터 87년까지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지. 그 갑신정변 이후에. 그러니까 어떡하냐? 조선은 러시아와 교섭을 진행해. 그러니까 청이 이제 자꾸 간섭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 러시아가 이제 자꾸 이제 들어오니까 영국이 러시아 남하 정책 저지 목적으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다. 섬을 점령해버려. 이 말이 되냐? 러시아, 말이 안 되지. 러시아 남하 정책 저지한다고 영국이 조선 땅을 점령한다고. 진짜. 말도 안 되지. 지들이 뭔데? 남의 국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텐트를 치냐? 지금은 뭐 그 해상 뭐 NLL이라든지 뭐 영국만 침해해도 난리가 나는데 아예 섬을 점령을 해버려. 영국이. 이거는 조선을 무시해도,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이 얼마나 참 가짜나 보였으면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건 또 청의 중재로 영국군이 철수래. 그러니까 조선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청이 중간에 들어가지고, 야, 니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청이 또 뭔데? 청이 뭔데 조선이 아니라 청의 중재로 영국군이 철수한다. 한마디로 좀 부끄러운 역사였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배워야지. 우리가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청의 내정 간섭으로 조선이 이제 러시아랑 교섭 진행하니까 영국이 거문도 점령하고 청의 중재로 영국군이 철수한다. 무려 85년부터 87년까지 3년 동안 이제 우리 섬을 영국군이 점령을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갑신정변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 갑신정변 이전에는 그래봤자 뭐 일본, 청나라 둘이었는데, 이제는 막 러시아, 영국 이래버리니까 이제 더 겁이 나는 거지. 어떡하냐? 조선의 중립화론이 대두돼. 그러면서 이제 이건 부들러. 얘는 이제 독일 사람이야. 독일 사람인데, 야, 이게 좀 불안하다 이거지. 조선을 보니까. 또 막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어떡하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조선을 영세 중립화를 조선 정부에 건의를 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말이기도 한데, 6.1준도 그러지.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의 안전을 강대국에 보장받기 위한 중립화론을 구상을 해. 6.1준의 사람이. 그래서 6.1준의 중립화론을 보면은 갑신정변 이후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등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심화되겠지. 그전에는 청나라 일본 이랬었는데 이제 뭐 영국, 뭐 러시아 뭐 이런 데까지 나오니까. 자, 이에 6.1준은 조선의 안정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고 이에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동의하겠냐. 그래서 그의 중립화론은 실현되지 못하고 그냥 구상당한 게 뭐, 이거 누가 동의하겠어, 이거. 조선과 같은 이런 좋은 먹잇감을. 자, 그래서 실현되지는 못한다. 개념 빈칸 채우기 보자.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은 양국 군대 동시 철수와 파병 시 상호 통보한다. 텐진조약.
탄조약 체결하지. 그래서 그 이모군란 때는 임제, 갑신정변 때는 갑한텐 봐야 돼. 이모군란 때는 임제, 갑신정변 때는 한성조약, 텐진조약. 요 이름 이상한 거 텐, 요거는 이제 청나라랑 일본이 체결했다는 거. 양국군대 돈시철수 파병사령 통보한다. 그다음에 갑신정변은 뭐를 위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냐? 근대 국가 수립. 근대 국가 수립. 아무튼 고정 입장에서는 시급했다. 그 이모군란테 한번 당했는데 갑신정변 때 2년 만에 또 당하지. 또 당한다. 그다음 1885년 영국은 러시아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지. 거문도. 1885년부터 1887년까지 3년 동안. 남하 정책을 저지한다고 지들이 거문고를 점령해. 그런 권리가 어디 있냐 얘네들한테. 아무튼 이걸 또 청나라가 주재를 해가지고 또 물러나게 하는 참 아주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4번 갑신정변으로 인해 불에 탄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과 일본인 살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재물포 조약이 체결됐다. 아니지. 갑신정변, 갑한텐이니까 갑한텐. 한성조약이야, 한성조약. 자, 6.1주는 조선의 안정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고 이에 여러 열강들이 보장한다고 주장. 이거 맞지? 그 조선의 중립화론. 6.1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그치 6.1준 중립국을 만든다. 중립화론. 굉장히 이제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주 보인다. 여기까지.